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해광의 이해광입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공화당의 첫 아이오와 코커스 대통령 예비 선거 당내 경선이 1월 15일 월요일 미국 날짜로 미국 중북부 지역에 있는 아이오와에서 무사히 열렸습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가 최초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 셈인데요. 이것이 열릴 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각 후보의 지지도의 강인함과 그리고 각 후보가 얼마나 롱런을 할 수 있을지 이 경선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아이오와 코커스가 중요하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1위는 예상대로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약 51%를 얻었고요. 2위는 드샌티스가 21.3%로 2위를 했고, 3위는 니키 헬리가 19.1%, 4위는 비백 나와스와미가 7.7%로 4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네 사람의 득표수를 보면 한 10만 명이 되는데요. 어, 이번 아이오 코커스 전에 즈음 해가지고 이 날짜에 북극 한파가 휘몰아쳐서 기온이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할까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시각도 있었는데 그 말끔히 에, 그 사라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1위는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건 거의 뭐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다만 트럼프가 5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그게 이제 관심이라는 점이 여러 언론에서 뭐 지적이 됐었죠. 근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50%냐? 그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50% 이상이 되면은 트럼프가 나머지 경쟁자들이 다 연합을 한다 해도 50%가 될 수 없으니까 과반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0%를 하나의 상징적인 threshold, 문턱으로 선정한 건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거를 51%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2위와 3위인데요. 이 아이오 코커스 이전에 2위는 여론조사에서 어, 니키 헬리였습니다. 그리고 드샌티스가 3위였죠. 약 16대 20 정도로 니키 헬리가 앞서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근소하지만은 역전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왜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니키 헬리는 엄청나게 트럼프를 유감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니키 헬리 지지자들은 기부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통 공화당 좀 어, 역사 있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니키 헬리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기온이 좀 날씨가 좀 떨어지니 추워질 경우 니키 헬리의 지지자들은 그 응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타격을 입는 거는 니키 헬리의 지지자들일 것이다.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이제 작용해서 니키 헬리의 지지자들이 날씨 때문에 좀 응집력이 떨어지는 지지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 3위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날씨는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었죠.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는 승자의 여유를 보이면서 전체 공화당원들의 단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드샌티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중첩되는 그런 면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이제 그, 그 드샌티스가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에 집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지지 기반이 중첩되는데, 드샌티스 말은 트럼프는 점잖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닉 헬리에 비해서는 트럼프는 자기 자신의 문제, 기소, 그런 법률적인 그런 문제로 해서 선거에 나왔고, 닉 헬리는 여러 기부자들, 후원자들을 위해서 나왔고, 자신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통했는지는 몰라도 니키 헬리를 넘어서 2위로 이제 부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후에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의 코커스 이후에 니키 헬리가 상당히 끝난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상당히 고무가 돼가지고, 결과에 고무가 돼가지고 아주 업셋이 돼서 자기는 이 결과에 만족한다. 그렇게 아주 흡족한 자신 있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쟁은 two person race,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쟁이 될 것이다.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트럼프와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니키 헬리가 이번에 3위로 했지만, 근소한 3위로 했지만 상당히 전의를 불태우면서 자신 있게 나가고 있다.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될 수는 경선 레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미 비백 나우스와미는 4등을 해가지고 드랍 아웃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포기를 선언해가지고 3인 레이스가 되는데, 두말 없이 트럼프는 1위이고 2, 3위 중에 한 명이 부통령 후보로 이제 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니키 헬리가 만약 트럼프의 러닝 메이트가 된다 그러면은 또 재미있는 경선 그리고 대선 판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아이오와 코커스의 중요성은 뭐냐? 아이오와 코커스가 처음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끄는데 여기서 1위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별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의 1등 하고서도 공화당 경선 최종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에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일례가 2016년 대통령 경선, 공화당 경선인데요. 그때 아이오와 코커스의 1위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의 말의 결과는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죠.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인과관계가 아주 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분이 기분이니만큼,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처음 테이프를 끊는 경선 레이스니만큼 이게 이기는 것이 기분도 좋고 뭐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월 23일에 뉴햄프셔에서 두 번째로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코커스, 여기 아이오와는 코커스인데, 코커스는 등록 당원이 아니더라도 친공화당이면 그 자리에 나와서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등록 당원들만, 공화당원들만 나와서 투표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한 열흘이 채 안 남았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공화당 경선 과정이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아이오와 코커스가 끝나는데 계속 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